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복이 좀 많이 쌓여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 모두 내 집 마련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죠.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인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모두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집 마련을 꼭 올해 한다면 어떤 점들을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내봤는데요. 오늘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올해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2020년 초 집값 급등기 시절에 전국의 모든 집값이 다 같이 올랐었죠. 하지만 고금리 이후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가 작년부터 서울처럼 수요가 몰리는 지역 위주로만 집값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이렇게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서 집값이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님은 올해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아파트들의 집값은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는 가장 집값이 높게 형성된 동네들인데요. 이 지역들은 외부 변수와 크게 상관없이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에 약 10만 호였는데 올해는 58,683호로 뚝 떨어지긴 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면 매수 수요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줄 수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적체가 심각해서 일부 지역은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실수요를 상징하는 전세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서울에서도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 지역도 조금씩 가격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경기도도 분당처럼 서울권에 가까운 곳들은 서울과 함께 집값이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중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곳이나 그 외 지방의 경우에는 하락과 보합세가 혼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극화를 넘어서 세분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올해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세분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차이를 가르는 요인으로는 한강뷰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작년만 해도 한강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10억 원대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한국의 상황이 정치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인기가 있던 아파트만 더 인기 있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꼽은 키워드는 불확실성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 아파트들 말고는 보통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관망세가 짙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록들을 보면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시기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들이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조기 대선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이 된 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은영 연구위원은 집권 여당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정권이 다시 민주당으로 바뀌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취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상당 부분 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면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은영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들이 단기에 더해지냐에 따라 시장 전망이 모두 뒤틀릴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경기 침체도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요인들입니다.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에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로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 부과,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성장률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들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전반적인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이란 말들도 많은데요. 이런 요인들은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연속으로 2번이나 기준금리를 낮췄죠. 그런데 은행의 대출금리는 그렇게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주담대 금리는 아직도 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3%대 초반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추가 규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올해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어쨌든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3단계로 강화됩니다. 주담대 한도를 정할 때 추가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높아지는 건데요. 또 DSR 적용 대상 대출이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담대의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각자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무리해서 받지는 않되 수요가 최대한 높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또 공급 부족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같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당장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올해 상반기 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브릿지였습니다.